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최근 방사청과 하나디펜스는 이집트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K9 자주포의 전체 수출 계약금은 지난 12월 호주와 체결한 K9 수출 금액인 1조 원대를 2배 넘어서는 2조 원 이상인데요. 이는 K9 자주포 수출 규모 중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전세계 자주포가 모두 한국산으로 교체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집트는 이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해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9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이번 수출이 특히 중요한 것은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수출에 이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최초로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출은 10여 년이 넘는 장기간 협상을 통해 이뤄낸 결실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 이집트 양국은 기존 방산물자 조달 협력을 넘어 공동 연구, 기술 협력, 공동 생산, 양국 간 군수 지원 등에 대한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한국은 화력 덕후답게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명품 K9 자주포의 위용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한국 장병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4.2인치 박격포도 최근 군사강국 수준인 최신형으로 교체해 실전 배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육군이나 해병대에서 복무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목격했던 것이 박격포입니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거운 박격포를 분해해 포신과 포판, 포다리를 짊어지고 행군하는 병사들의 모습은 야외 기동훈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박격포를 산 정상에 배치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포신이 바위나 나무에 부딪힐까봐 조심스럽게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숨이 턱턱 막히고 허리가 아픈 순간을 겪는데요. 게다가 군장과 개인화기까지 추가되면 금세 앓는 소리를 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렇듯 장병의 허리를 휘게 만들었던 고통의 상징인 박격포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포탄을 쏘면 빗나가는 경우가 많았던 박격포는 이제 첨단 유도 장비의 도움을 받아 미사일 못지않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병사들이 운반하는 대신 차량이나 장갑차에 탑재돼 신속하게 이동이 가능한데요. 말 그대로 화려한 변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신형 120mm 자주 박격포를 일선에 본격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대비 사거리와 화력이 대폭 증가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화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신형 120mm 자주 박격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격포는 표적에 명중시키기가 어려워 똥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병부대에는 꼭 필요한 존재인데요. 박격포가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1차 세계대전 때부터였습니다. 참호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연합군과 독일군은 상대방의 참호 위로 포탄을 떨어뜨리려는 화포가 필요로 했습니다. 고각 사격이 가능하고 구조가 간단해 소대, 중대 단위 부대에서도 쓸 수 있으며 별도의 지원부대가 필요치 않은 박격포는 적의 참호를 공격해야 하는 최전선 부대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도 연합군과 추축군은 다양한 종류의 박격포를 개발하고 상대방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독일군은 600mm 구경의 칼 자주 박격포를 동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냉전이 시작되면서 박격포는 작고 가벼우면서도 규격이 통일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박격포를 사람이 운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박격포는 신형일수록 무게는 가볍고 사거리는 늘어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정밀 유도폭탄과 미사일의 발달로 박격포는 한때 시대에 뒤떨어진 무기로 인식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박격포는 포병부대의 필수적인 무기라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베트남 정글에 주둔하던 미군은 베트공이나 월맹군의 기습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미군에게 항공기 폭격이나 중포의 지원 사격을 요청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화력 지원을 할 수 있는 박격포는 없어서는 안 될 무기였습니다. 박격포는 기계화 부대의 화력 지원에서도 널리 쓰이는데요.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계화 부대와 함께 이동하기 위해 박격포를 장갑차에 탑재하는 형태입니다. 기계화 부대가 화력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도 기존의 4.2인치 박격포 탑재 장갑차와 81mm 박격포 탑재 장갑차를 운영 중인데요. 최근에는 박격포의 명중률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나 적외선 유도 장치를 장착해 포탄 한 발로 전차를 파괴하는 120mm 스마트 박격포탄이 그것입니다. 콘크리트 벙커 등 81mm 박격포로는 파괴가 쉽지 않은 표적이 늘어나고 노후화된 4.2인치 박격포가 1990년대 이후 120mm 박격포로 대체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4.2인치 박격포를 써오던 우리나라도 120mm 자주 박격포를 새로 개발해 실전 배치를 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 군이 4.2인치 박격포를 들여온 것은 6.25 전쟁 때였습니다.
1950년도에 4.2인치 박격포 M2A1을 미 군원으로 획득하여 육군 야전 포병부대에 배치해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도에 이르러 육군 보병부대의 화력 증강을 위해 보병연대 전투지원중대 편제 화기로 배치하였습니다.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산 4.2인치 박격포 M30을 국산화한 KM30을 만들어 운용했습니다. 특히 육군의 기갑부대와 기계화부대 대대용은 4.2인치 박격포 KM30을 K200A1 장갑차에 장착해 사용했는데요. 현재 육군은 4.2인치 박격포를 보병연대급 및 기갑부대와 기계화부대 대대급 지원 화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병연대급 4.2인치 박격포는 105mm 견인 곡사포를 5톤 트럭에 탑재해 자주화한 K105A1 자주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갑부대와 기계화부대 대대에서 사용 중인 4.2인치 박격포는 120mm 자주 박격포로 교체하려는 것인데요. 방위산업청은 지난 2019년 기존 박격포보다 사거리와 화력이 늘어난 120mm 자주 박격포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개발된 120mm 자주 박격포와 사격 지휘 차량은 시험평가 결과 군의 요구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신형 120mm 자주 박격포가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5일부터 기계화부대 근접 화력 지원을 위한 120mm 자주 박격포와 사격 지휘 차량 최초 양산 물량을 육군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기계화부대의 배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120mm 자주 박격포는 자동화된 박격포를 궤도형 장갑차에 탑재한 무기체계로 40년 이상 운영에 노후화가 심각한 기존의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격포 탑재 차량 및 사격 지휘 차량은 한화 디펜스가 담당했고 박격포는 S&T 중공업에서 생산했으며 지금까지 총 9,000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120mm 자주 박격포는 한국군의 공세적 기동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화 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핵심 전력이라며 이어지는 후속 양산에서 국산화율을 확대해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20mm 자주 박격포의 특징은 기존 4.2인치 박격포보다 사거리가 최대 2.3배, 화력이 1.9배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회전하지 않아도 박격포 자체가 360도 회전이 가능해 전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사격 지휘 체계를 갖춰 다른 무기와 연동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유사시 개별 포마다 구축된 독자적인 지휘 시스템으로 화력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포판을 고정하기 위해 땅을 파고 수동으로 포를 설치해 무전기로 표적 정보를 받아 포탄을 발사하는 기존 4.2인치 박격포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포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박격포 운용 인력도 줄어들어 미래 군 구조 개편에 따른 부대 인력 감소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산화율이 100%에 달해 개발에 참여한 4개 방산업체와 100여 개의 중소협력업체 등을 비롯한 방산업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새로 실전 배치되는 120mm 자주 박격포는 성능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2인치 박격포를 사용하던 미군은 기존보다 위력이 강한 120mm 자주 박격포를 이미 도입해 운용 중이며 다른 군사 강국들도 마찬가지로 운용 중입니다. 비록 미국을 비롯한 군사 강국들에 비해서는 배치가 늦게 된 것은 맞으나 한국의 무기 개발 속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세계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전면전보다는 대테러전이나 국지전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병부대가 무장단체의 기습을 받았을 때 즉각적인 화력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시가지에 구축된 적 진지를 단번에 파괴해야 할 상황에서도 81mm 박격포보다는 120mm 자주 박격포가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군도 120mm 자주 박격포 실전 배치를 통해 서구권 군대와 동일한 수준의 박격포 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여기에 105mm 차륜형 자주포와 함께 우리 군의 연대, 대대급 보병부대의 화력은 기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비롯해 신형 120mm 자주 박격포까지 포방부의 화력 강화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